반갑습니다. 눈놀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을 한번 더 보는 것, 재수와 반수, 그리고 편입을 결정하기 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수를 해서 인천대학교, 4반수를 해서 인하대학교, 편입학을 해서 현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잘하는 아니지만 재수와 반수와 편입 모두 다 해봤습니다. 저는 재수와 반수 그리고 편입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개인 사정에 따라서 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전형을 추천해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기 이전에 미처 알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말하는 순서는 전혀 중요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과 편입학의 시험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 하나만을 보고 여러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하나를 망치면은 그 해의 입시는 망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수능같이 국어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멘탈이 털려가지고 다음 시험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시험을 굉장히 운이 좋게 잘 보면은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죠? 반면에 편입학은 학교별로 시험이 다릅니다. 어느 한 학교에서 시험을 망친다고 해서 다른 학교의 시험에 영향이 전혀 끼쳐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시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다 다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 학교가 모두 다 다른 시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비슷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묶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토익과 탭스를 보고 학교별로 준비된 시험을 보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하나로 묶이고 공인영어 성적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북대, 부산대, 경희대, 시립대, 동국대 등등이 또 있고 편입영어나 편입수학을 보는 학교인 한양대, 중앙대 등등이 또 묶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편입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전형이 비슷한 학교끼리 묶어서 준비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시와 편입학의 입학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뽑는 인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반면에 편입 같은 경우는 학과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년 뽑는 인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생물이나 생명 관련 공학은 피트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많지만 다른 전공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안 뽑을 수도 있다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편입학은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공부를 잘한다고 할 지언정 저보다 공부를 아주 조금만 잘하는 몇 명만 추가가 돼도 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편입의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나왔던 입학 정원을 다 채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만 해도 원래는 일반 편입을 6명 뽑고 학사 편입을 2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학사 편입은 아예 뽑지도 않고 일반 편입은 6명도 안 뽑고 4명만 뽑았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교가 입학 정원을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것을 미리 알고 싶으시면은 학교 입학처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고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몇 명이 편입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각각 학교의 특징을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대학 알림이 사이트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써놓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산업대와 전문대를 제외하고는 가, 나, 다군에 총 3가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편입학 같은 경우는 지원의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시험이나 면접 날짜가 겹치지 않는 한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1차 시험은 안 겹쳐도 2차 시험이 겹치는 경우 그때는 둘 중에 어떤 게 붙을지 모르니까 그냥 다 지원하기도 합니다. 편입학 관련 카페에 가보면은 뚜렷하게 어떤 가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현재 학교보다 좀 더 괜찮은 학교를 가고 싶은 분들은 정말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은 가는 거죠. 성공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입학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정시나 수시로 학교에 입학을 한 친구들에 비해서 취직을 할 때 좀 더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최종 졸업학교에 성적표만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더 어린 나이에 큰 인내를 가지고 입학을 하고 이미 2년간을 다닌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끝난 건 아니고 그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원에 가서 학위의 그레이드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은 학사 기간 동안 여러 도전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그것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잘 녹여내면 되는 겁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수능을 한번 더 보는 것과 편입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것들을 말씀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댓글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도 열심히 지금 답글 달고 있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도전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